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려볼 인물은 미라클 채널의 박위님입니다. 이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예요. 그리고 이미 워낙 유명하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게 되었어요. 이분은 과거에 낙상사고를 당한 이후에 쇄골뼈 밑으로 감각과 신경이 모두 마비된 전신마비 진단을 받으셨어요. 사고를 당한 이후로 처음에는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대요.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는 상태. 차차 미약하게나마 감각이 돌아온 후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케 하자는 일념으로 죽기 살기로 재활했다고 합니다. 처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을 땐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운전도 하고 다양한 도전을 하며 누구보다도 활동적으로 살고 있어요. 장애를 입은 후에 상상치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고 인생이 멈춘 것 같은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라클 채널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계신데 어찌 보면 도전을 하는 목표가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것들. 예를 들면 운전, 계단 오르기, 카페 가기, 셀프 주유하기. 그리고 여행이나 쇼핑 같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도전 과제인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해내는 것처럼 미화하거나 꾸며내지 않고 실상 그대로 힘겹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끔은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지만 저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장애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불편함들을 이 채널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식당이나 카페가 1층인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턱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거나 장애인 주차 공간인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게 설계되어 있다거나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함이 비치되어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던 케이스인데 경사로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막상 사용을 하려다 보면 오르막 바로 앞에 일정 공간에 평지가 없이 바로 문이 있어서 바퀴가 달린 휠체어를 타고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화장실도 있었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그 화장실을 봤다면 전 전혀 문제가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오르막에서도 두 발로 지지해서 문을 여는 것이 그리 어려울 일이 아니니까요. 사용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설계가 되었던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땅도 좁고 그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한 서울. 모든 시설에 대해 장애 편의로 만들 수 없다고는 이해하더라도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족이 큰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재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휴직하고 한 달가량 간호를 했는데 재활병동에서 당시 제 또래의 젊은 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재활 전문 병원은 이미 어느 정도의 회복을 마치고 장애를 받아들였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옥상에서는 휠체어 타고 농구하는 거 구경도 하고 휴게실에서는 간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비슷한 또래고 병원이 워낙 시간이 안 가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본 휠체어 장애인이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저랑 동갑이었던 편마비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음료 뚜껑을 따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 순간적으로 이런 것도 두 손을 다 써야 가능하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한 팔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고 느꼈으면서도 또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잊혀졌었는데 이 채널을 보면서 새삼 그때의 경험이 떠올랐었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영상을 접했는데 휠체어가 다니는데 아무 장벽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시민들도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에 대해 나는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 매너 있게 행동한다 정도.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버스를 타는데 기사님이 휠체어 전용 경사로를 펼치고 탑승을 도와주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기사님의 태도가 좀 의아했는데 굳은 표정으로 몸이 건조하게 할 일만 하시는 느낌인 거예요. 불친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은 태도.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 주민의 인터뷰를 보고 새삼 놀라고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운전기사님은 장애인으로 대한 게 아니라 승객 중 한 명으로 대했던 거예요. 특별히 친절을 베풀거나 다르게 대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정말 편견 없는 사람이 조금 몸이 불편한 탑승객에 대해 운전기사 본인이 할 수 있는 적당한 선의 배려를 해준 것 뿐이에요. 아, 나도 그들을 평소 다르게 바라봤고 편견이 있었구나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어쩌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수술 후 누워만 있을 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대요.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잡고 앞으로도 뒤로도 넘어가지 않는지,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상체를 세우고 앉아있을 수 있는지. 저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다리만 불편할 뿐이지 앉아있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손상 부위에 따라 중증도는 다르다고 하지만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자세를 고쳐잡고 제대로 앉아봤어요. 태어나서 내가 앉는 것에 집중해보는 게 처음이더라고요. 몸에 집중을 해보니까 상체만 세우는 게 아니라 허리 그리고 엉덩이랑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 허리를 펴고 곧게 앉으려면 발로도 땅을 살짝 밀어내면서 딛게 되더라고요. 내 몸이 이 단순한 한 동작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중력을 거스르려는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치만 한 번도 이렇게 잘 앉을 수 있는 나 정말 대단하다 하고 생각한 적은 당연히 없잖아요. 근데 그걸 종종 상기시키게 되고 왠지 모르게 위로도 받게 되고 어떤 다소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못할 게 뭔가? 하는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마인드가 이분을 보면 세워지더라고요. 어쨌든 난 살아있으니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 이 위라클 채널의 모토는 희망, 도전, 인식 개선 등등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위로인 것 같아요. 존재 자체만으로 힘이 되고 스스로 위로받게 되는, 그리고 많은 도전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최근 이분이 안타깝게도 욕창이 생겨서 몇 달간 모든 일상을 멈추고 회복기를 가져야 한다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어요. 예정되어 있던 많은 일정과 약속들을 취소해야 했고 수많은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으려나 보다 했는데 또다시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욕창이라는 것이 사실 저에겐 생소해서 얼마나 힘들고 심각한 것인지 몰랐는데 휠체어를 타거나 침대에 누워 지내는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고 마찰과 압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너무 힘든 상황이겠지만 저의 그림과 채널 리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며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저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도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의 바람은 제 그림들과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라클 박위님이 잘 회복이 되어서 휠체어에 다시 앉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